안녕하세요. 2020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실시되는 초고령 사회대비 6080 성인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1세기 마인드 아카데미는 생활 속 활용 가능한 재미있는 활동과 21세기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회차 중 14회차 강의를 맡은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한 뇌풀기 활동과 가족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뇌풀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4개의 단어를 가지고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 짓기 활동들을 많이 하죠. 비슷한 활동입니다. 제가 제시한 단어는 날, 얼음, 마음, 사람 이렇게 4개의 단어를 제시하였습니다. 4개의 단어로 짧은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자, 제가 만든 거를 한번 보면서 참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그 사람 마음이 얼음같이 차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무더운 날 얼음이 들어간 화채는 사람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낱말을 가지고 짧은 문장을 만들려고 우리가 뇌를 활동시키고 자극을 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길게는 치매 예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4개의 단어를 제시하였지만 10개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짧은 이야기 만드는 활동도 좋습니다. 단어 수가 많으면 더 많은 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집에서 손자녀들과도 게임으로 함께 해보면 좋은 활동입니다. 손자녀들과 친밀감도 증진시키면서 뇌에 자극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뇌풀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과 친해지기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날, 얼음, 마음, 사람 4개의 단어를 가지고 쓴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음과 친해지기 활동과 관련이 있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해빙기 얼음은 날이 풀리면 녹지만 얼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녹기가 쉽지 않다. 꽁꽁 얼기 전에 알아차려야 한다.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다쳐버리면 풀기가 쉽지가 않죠. 꽁꽁 얼어버린 얼음처럼 녹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꽁꽁 얼기 전에 알아차려서 풀어줘야 하겠습니다. 중년기 이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는 부부관계의 재조정, 자녀와의 관계, 새롭게 하기, 손자녀 대하기 등 새롭게 해야 하는 과업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소통이 어려워 가족 간 갈등이 생긴다면 스트레스가 되어 내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삶이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마음과 친해지기는 나와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친해지려면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나의 마음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도 모르니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가 없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말만을 통해서 상대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도 습관적인 말과 행동으로 대응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서로 간에 갈등과 오해를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속의 감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채우고 싶은 나의 열망이나 염원은, 상대방의 열망이나 염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사례를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이 사례는 제가 자주 가는 상가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를 보고 상가 출구 경비실에서 주차료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생긴 일입니다. 주차료 정산을 하려면 주차카드를 주고 체크를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경비실에 도착했는데 경비원은 자기 할 일만 계속 하면서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화가 났죠. 그런데 계속 전화를 받는지 컴퓨터를 보는지 늦장을 부리다가 마지못해 창으로 팔을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나 보다 하고 주차표를 드렸는데 못 받으셨나 봐요. 저는 놓아버렸고, 그래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경비원이 저한테 제 탓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똑바로 줘야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더 화가 났죠. 이때의 저의 감정은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나의 행동은 아주 냉담하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차문을 열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표를 주어서 다시 주려고 하니까 됐어요 이러면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오는데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이때 저는 든 생각이 굉장히 불친절하네. 무성의한 태도로 일한다. 잘못해놓고 상대만 탓하네. 내가 여자여서 무시하나? 상대가 남자였으면은 저렇게 무례하게 굴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자여서 무시하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여야겠지만, 특히 성별이 다를 경우에 이성에게는 특히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못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자에게 또 특히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들이 체력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좀 무례하게 굴 경우에는 내가 여자여서 약하니까 무례하게 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별이 다를 때에는 좀 더 예의를 갖추어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저의 기대를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오면서 곰곰이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친절하면 좋겠다. 좀 자기 일을 성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가 있더라고요.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제가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도 내가 여기에 또 와야 되는데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왜 화를 내지? 나는 왜 화가 올라오지? 왜 내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게 되겠어요? 그거는 내가 충동적, 즉각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도 마찬가지죠. 주차료가 떨어진 것만 화가 나서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며칠 후에 또 그 상가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무인 정산기에서 정산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와서 사전 무인 정산기에서 정산을 하고 출구로 나가는데 출구에 경비실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진처럼요. 그때 아하, 그랬구나 라는 깨달음이 딱 왔어요. 그때 경비원이 왜 나에게 화를 내지? 이해를 못했어요. 불친절한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경비원이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공감이 되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측은지심이 올라왔습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었구나.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을까. 경비원 때문에 불쾌했던 그러한 기분들이 싹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탓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화를 만날 때 화는 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너 때문에 화가 나. 그리고 왜 나에게 화를 내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반응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여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은 갈등과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희 딸과 제가 카톡으로 나눈 상황입니다. 어느 날 딸이 카톡이 왔어요. 엄마, 나 그만둘래. 순간 저는 머리에 쥐가 나고 두려움과 불안, 놀라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짧지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그만두면 어쩌지? 지금까지 들인 노력과 시간, 비용이 얼마나 큰데 그만두면 뭐 하려고? 이러한 생각이 순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즉각적, 충동적 반응을 했다면 왜 그만두는데? 지금까지 들인 노력이 어딘데? 그만두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딸을 탓하는 말을 해서 저희 딸이 스트레스 상황에 더 감정을 더하는 그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딱 멈추어서 이성이 발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만두지 않을 수도 있어. 그만두겠다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아, 지금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반응은 오늘 뭐 힘든 일 있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딸이 뭐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뭐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스트레스 상황들을 저한테 쫙 써내려 가는 거예요.
저는 중간중간에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 들어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나니까 응, 알았어 엄마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의 딸은 제가 마음을 알아서 대해주니까 감정 해소가 되었고 스트레스가 풀려서 일상을 원만하게 또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저의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와서 즉각적 충동적 반응을 했다면 관계도 망가지고 딸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했겠죠.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은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해서는 안 되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때에 저의 기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적응해서 잘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딸이 편하게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었죠. 그럼 내가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이 채워지려면은 그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현실에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두려움과 불안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이러한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감정일기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내 마음을 알고 습관적인 반응을 멈추기 위한 활동입니다. 화나 두려움, 불안 등 감정이 올라올 때, 갈등이 생겨서 힘들 때, 그 경험들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신체적 반응까지도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라온 감정,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라는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가 깨어졌을 때 화가 올라오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기대는 어떤 기대였는지, 상대방이 원했던 기대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나는 뭘 원하는 거지? 뭘 위해서 가는 거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기록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이해하고 기대와 생각, 염원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면서 무언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똑같이 행동하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이 변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감정일기 쓰기를 실천하여서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알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도 보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면 관계가 원만해지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더욱 만족스럽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양성평등한 문화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